페이지 16쪽이고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작품은 자, 넌 바보다 라는 시인데 자, 이 시에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반어라는 이제 특징 그리고 시다 보니까 운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16쪽은 이제 반어와 그 다음에 밑에 운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배우고 작품을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자, 단어 맛보기 부분에 1번에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기가 나와 있죠. 자, 1번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린다. 자,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먼저 떠올리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이때 의미 있는 경험, 아무거나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라면 다 가능하죠. 자,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탕으로 내용을 이제 구성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시로 쓸지. 세 번째, 자, 반어, 풍자, 운율.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밑에서 배울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시를 쓴다. 이런 얘기. 다음 네 번째는 자, 시를 썼으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시를 점검한다. 까지가 이제 시로 표현하기에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부분. 오늘의 핵심. 자, 반어의 특징과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반어의 뜻, 즉 개념을 보시면, 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서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반대가 포인트인데,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반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자, 속마음 하고 여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자, 속마음하고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반대되는 거. 이게 반어죠. 그죠? 자, 밑에 예시를 보면 장난치다가 꽃병을 깨트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잘한다 잘해 라고 말하는 경우. 자, 이때 어머니의 사실 속마음은 아이에게 뭐 꾸중을 하고 싶다던가. 그죠? 아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일종의 어떤 뭐 자책이겠지만 겉으로는 잘한다 잘해라고 일종의 칭찬할 때 하는 말을 지금 사용을 했죠. 그러면 어머니는 속으로 하고 싶은 말과 겉으로 이제 나타내는 표현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또 다른 일상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반어 뭐 있어요? 자, 지각한 학생에게 어떻게 말을 하죠? 야, 너 정말 빨리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속마음은 사실 너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빨리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과 반대되는 말이지.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반어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반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반어를 일상에서도 흔히 쓰기 때문에 크게 반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자, 그럼 반어는 어떤 특징과 효과를 갖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자,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방금 얘기했죠? 반대로 표현한다. 두 번째,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해요. 그래서 반어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우회적으로라는 말은 돌려서 자,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게 반어의 효과예요. 됐나요? 자, 3번의 풍자는 지금 보진 않을 거예요. 풍자가 나온 작품을 볼 때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볼 거니까 지금은 잠깐 넘어갈게요. 자, 밑에 4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운율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배울 넌 바보다 라는 작품이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율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운율이 나온 건데 자, 시는 운율이 있는 문학이다 라고 해서 줄여서 운문이에요. 시의 다른 말은 곧 운문이야. 그만큼 시에서 운율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 리듬감이라고도 불러요. 즉, 운율, 그 다음에 말의 가락, 그리고 리듬감.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운율, 말의 가락, 리듬감은 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느껴지는 흥겨운 흥에 겨운 요소들 있죠. 그게 운율이에요. 리듬감이고 말의 가락이죠. 그죠?
자, 밑에 예시를 보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자, 지금 여기에 보면 같은 위치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꼭 같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뭐 같은 자음이 반복될 때, 같은 문장 이런 게 반복되면 뭐든지 이제 반복이 되면 뭐가 생기죠? 운율이 생기죠. 그죠? 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밑에 운율의 특징과 효과가 나와 있죠. 자, 방금 얘기했죠.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 또는 같은 문장 구조, 반복, 일정한 음보. 자, 음보는 요거 알아둬야 돼요. 끊어 있는 단위. 밑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따가 끊어 있는 단위라고 하는데 혹은 자 글자 수의 반복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 지금 보면 계속 뭐가 나와 있어? 반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자, 운율은 뭔가가 계속 반복될 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 자,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의 반복. 자, 옆에 박두진의 해라는 시가 나와 있는데 자, 해야수사라 해야수사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수사라. 자, 지금 옆에 시는요. 해야수사라라는 문장이 뭐 되면서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자, 일정한 음보. 자, 음보 나왔네요. 아까 음보가 끊어 있는 단위다 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기가 끊고 여기 V표 친 게 끊는 거예요. 역겨워 끊고 가실 때에는 끊고 말없이 끊고 고이 보내 끊고 들이우리다 끊고. 자, 그러면 한 줄이 몇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지금 한 줄이 각각 세 덩어리, 여기도 세 덩어리가 나왔죠. 그래서 3음보, 여기도 3음보. 한 줄이 각각 세 덩어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3음보의 시다. 세 덩어리로 끊어 있기 때문에 3음보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은 게 3음보. 세 덩어리로 끊어 있는 3음보나 혹은 네 덩어리로 끊어 있는 4음보가 가장 많은 음보죠. 자,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끊어 있는 건 음보였죠.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건 음수율이라고 불러요. 다시 끊어 있는 건 음보율이고요.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건 음수율이에요. 자, 이 몸이 세 글자, 죽고 죽어 네 글자, 100번 세 글자, 고쳐 죽어 네 글자. 지금 여기 시에서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를 계속 반복하죠. 이럴 때 우리는 3, 4조라고 불러요. 3.4조가 아니라 그냥 3, 4조 이렇게 부르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세 글자, 네 글자를 반복하는 건 3, 4조였죠. 그럼 네 글자를 계속 반복하는 건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4, 4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7글자, 5글자를 반복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 7, 5조. 이렇게 부르면 되죠.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운율의 효과는 자, 음악적인 효과. 아까 얘기했죠. 음악도 똑같죠. 뭔가 반복되고 리듬감이 있다고. 자, 음악적 효과를 바탕으로 운율은 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일단 여기 풍자는 풀지 말고 한번 풀어볼까요? 옆에 뭐 있긴 하니까 풀어보고요. 같이 풀어서 네 문제 동영상 잠깐 스톱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과정. 여기 옆에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그거 순서대로 이제 쓰면 되죠. 그죠? 첫 번째 뭐라고 쓰면 돼요? 니은이었죠. 그죠? 처음에 그지? 경험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과정? 그 내용을 구성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시로 표현하기. 시를 쓰는 단계였죠. 마지막은 점검하기. 기억.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말하고자 하는 바랑 반대로 나타내는 표현 뭐였어요? 자, 이 첫 번째 단원에서 중요한 반어. 그죠? 자, 3번에 풍자. 자, 우리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옆에 있다고 했었죠? 그죠? 요거 4번 고르시면 되죠? 해학적 표현, 웃음. 요거 두 개가 중요한 거였어요. 요거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자, 4번에 자, 온율에 대한 설명 OX 문제. 자,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같은 말이라고 했죠? 온율하고 오. 자, 온율은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으나 맞고 자, 말하는 이의 정서나 주제를 전달하지 못한다고요? 여기 옆에 전달한다고 했죠? 전달할 수 있어요. 오, 이렇게요.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겼더니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시가 한 편 나오네요. 이제 시를 한번 쭉 여기 이제 인터넷 강의를 잠깐 멈추고 한번 각자 시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를 한번 딱 읽어봤죠? 크게 뭐 어려운 시는 아닌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반어가 쓴 시예요. 그러면 시를 한번 같이 해석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넌 바보다 라는 시고 작가는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신영건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총 2연으로 이루어진 시예요. 거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덩어리 있죠. 여기 보면 요 한 덩어리가 연이고요. 여기 한 줄, 요게 한 줄을 행이라고 부르죠.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요. 혹시 모르니까 요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1년에 자,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써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자, 여기 너는 참 바보다가 지금 보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반복되는 부분까지 계속 잘라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자, 우리 길을 가다가 이제 껌을 뱉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삼켜요? 아니면 길바닥에 뱉나? 아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처럼 당연히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서 이제 거기에 버려야 되잖아. 근데 올바른 행동을 하는 친구한테 이제 바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여기 지금 두 줄을 보시면 친구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친구한테 바보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씁시다. 첫 번째. 자, 일단 그 너의 행동이야. 그죠? 그 너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자, 생활 태도가 아주 바른 친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생활 태도가 아주 바른 친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생활 태도가 바른 친구한테 바보라고 한 걸 봤을 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배운 반어일 가능성이 높죠. 자, 두 번째. 자, 개구멍. 자, 개구멍은 이제 밑에 작은 설명이 나와 있죠. 담이나 울타리 또는 이제 대문의 밑에 갯다위가 드나들 정도로 터진 작은 구멍이야. 자,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며 금방일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자, 여기도 두 줄을 이제 묶어서 자, 똑같아요. 교문으로 다니는 것이 정석인데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며 금방일 걸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바보래. 자, 두 번째 이 너라는 친구의 이제 모습은 역시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역시 그 친구한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바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기도 위에랑 똑같이 반어죠. 그죠? 세 번째. 자,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자, 연탄 뭔지 알죠? 뭐 요즘이야 전부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보일러를 떼지만 예전에는 연탄이라는 이제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방을 따뜻하게 했죠. 그 연탄은 이제 가루가 이제 일면서 그 파는 아저씨 얼굴에 이제 묻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얼굴에 묻으면 이제 얼굴이 까매지면서 거부감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는 친구가 어떤 모습?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게 느껴질 수 있죠. 역시 그런 착하고 순수한 친구한테 바보라고 한 이 부분은 반어죠. 자, 그 다음에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자, 전근은 근무하는 곳을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예전에 실제로 학교 시험에 요 전근이란 단어가 학생이 공부하는 곳을 옮긴다 이런 문제로 시험이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는 어른이 근무하는 곳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요거 단어 뜻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넌 참 바보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네 번째 너의 성격. 굉장히 뭐가 많아? 정이 많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자,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건 너라는 친구의 성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이라는 건 너의 성별은 그렇지 남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너는 참 바보다. 여기 역시 지금 계속 반복돼요. 그죠? 반어. 자, 그 다음에 자,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자,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 민들레. 자, 민들레는 다른 식물이랑 다르게 많은 물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흙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 실제로 먼지만 있어도 이제 필 수 있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이 민들레가 상징하는 건 굉장히 이제 보잘것없는 뭐 혹은 흔한 꽃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뭐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다섯 번째 이제 너의 성격, 즉 친구의 성격은 굉장히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너는 참 바보다. 역시 반어라는 거. 자,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여기 여섯 번째. 자, 친구의 성격은 친구의 말을 장난인 걸 알면서도, 그죠? 거짓인 걸 알면서도 나의 말을 믿어준다라는 건 여섯 번째. 너의 성격은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공감하며 들어줄 줄 알죠. 그죠? 그리고 너는 참 바보다. 자,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죠. 반어. 자, 마지막에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친구의 너의 성격은 그죠? 자,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요. 심지어 웃기까지 한대요.
친구의 성격은 아주 밝고요. 자, 이런 그 단어를 알까 모르겠는데, 수더분, 자, 수더분한 성격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 단어는 이제 일종의 약간, 혹시 털털하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하다라는 말이랑 좀 비슷한 그런 단어예요. 굉장히 이제 좋고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놀려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아주 털털하고 좋은 성격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지금 정말 바보다라는, 자, 지금까지 나왔던 너는 참 바보다랑은 조금 다른 단어 이제 문장이 나왔죠. 그치? 자, 요 부분은 똑같이 반어긴 한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 지금까지는 너는 참 바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이라고 바뀌었어요. 여기는 지금까지랑은 다르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강조의 의미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거 하나 필기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너를 지금 내가 너를 뭐 하고 있어요? 1년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1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2연. 자, 그럼 난 뭐냐? 그런 내가 좋아서. 자, 이유가 나왔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보라고 반어법을 써가면서 너를 관찰한 이유는, 자, 뭐라고?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자, 우리 뭐뭐처럼 요거 배웠을 거예요. 뭐였지? 직유법이죠. 그죠? 직유법. 혹시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같이 이런 거 나오면 직유법이죠. 그죠? 자, 그림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하면서 끝이 났죠. 자, 그래서 결국 이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너를 나는 뭐 하고 싶어? 좋아하고 본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쓴 거죠. 됐나요? 그래서 1년에 나왔던 뭐 이런 바보라는, 그죠? 이런 단어가 결국에는 우리가 반어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본받고 싶어서 이런 표현들이 전부 반어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크게 어려운 내용의 시는 아니었어요. 자, 옆에 빈칸들이 있어요. 한번 채워보고요. 동영상 잠깐 스탑하고 채워보고 선생님이 다시 해설해 줄게요. 자, 첫 번째 1번에 이 시의 화자는, 자, 화자는 그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하죠. 그죠? 자, 1번 너를 좋아하며 졸졸 따라다니는 나가 되죠. 2번 자, 시적 상황은, 자, 화자는 평소에 너가 하는 어떤 행동들, 자, 전부 모범적인, 그죠? 자, 혹시 긍정적인 행동 다 많은 얘기들이에요. 3번 자,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자, 착하고 바르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너를 매우 좋아하고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본받고 싶어 하죠. 그죠? 다음 표현. 자, 이 시에서 중요한 거 뭐랬어? 반어랬죠. 자,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친구를 겉으로는 뭐라고 불러? 바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속마음은 사실 어때요? 너의 행동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본받고 싶어 하죠. 그죠? 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반어 표현을 사용했다. 자, 이 시에서의 운율. 자, 소리 단어를 반복했죠.
정말, 그 다음에 바보란 단어, 그리고 넌 참 바보다 라는 문장도 반복했다. 그래서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운율 형성이죠. 그치?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했다라는 게 이 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18쪽으로 넘어와서요. 여기도 빈칸이랑 문제 먼저 풀고요. 선생님이 같이 해설할게요. 자, 1번.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내용 정리하기. 자, 나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 정리하기. 자, 1번은 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자, 뭐 씹던 껌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 다음에 개구멍으로 가지 않고 교문으로 다니기. 얼굴에 검댕치를 한 연탕 자동차 아저씨한테 인사하기. 그다음 선생님이 아이고 미안. 정근 가신다고 눈물 흘리기. 그 다음에 친구의 허풍도 진심 다해 들어주기. 그 다음에 놀림도 웃음으로 받아넘기기.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시의 이연을 바탕으로 너에 대한 나의 태도 알아보기. 이연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그런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이 시의 이연에서 나는 그런 내가 좋아서 따라다닌다 라고 말하며 너에 대한 마음을 뭐라고? 자, 여기 좋아서 라고 했잖아. 이건 직접적, 그치? 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내가, 그죠? 너를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본받고 싶어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3번. 자, 이 시에 나타난 나의 깨달음 알기. 자, 이 시에서 일단 여기서 나는 화자죠. 화자는 어떤 경험을 했나요? 자, 나는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라는, 자, 이때 너는 친구예요. 본받고 싶은. 그 친구가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습을 아까 뭐 했어? 1년에서 관찰했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건 1년의 내용이고, 여기는 2년의 내용이에요. 자, 2년에서는 뭘 깨닫게 되었어요? 자, 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탄했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죠. 2년에서. 그죠? 1년과 2년의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문제도 그러면 여기도 보고 넘어갑시다. 자, 1번. 자, 이 시에서 내가 관찰한 너의 모습이 아닌 걸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준다? 이런 내용 시에 나오지 않았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2번. 자,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식구를 고르시오. 자, 식구라는 건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직접적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요 문제랑 같은 거죠. 좋아서가 들어가는 거 고르면 됐었죠. 어렵지 않은 문제 몇 번? 5번이죠. 여기 좋아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5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 시에서 너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알맞지 않은 거. 자, 너에 대한 화자의 태도니까 나의 태도를 고르면 되는 거였죠. 근데 알맞지 않은 거예요. 그치? 몇 번? 5번이죠. 자, 바보같이 착한 너가 상처 입을까봐 걱정한다? 그런 모습 안 나타나 있었죠. 5번이 정답. 자, 옆에 1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이 시에 쓰인 반어의 특징과 효과예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
자, 이 시의 일단 표현,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바보라고 했죠. 그런데 속마음은 내 친구는 좋은 아이고 따뜻하고 정직하면서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시에 그죠? 나는 너를 좋은 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바보라고 이제 반대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빈칸은 뭐라고? 자, 바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겉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반어 표현의 특징은 나의 속마음을 반대되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치? 아까 다시 정리를 하면 반어는 내가 겉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과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였어요. 자, 그래서 반어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 반어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뭐 할 수 있다?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너는 참 바보다 라는 반어 표현을 사용해서 너가 바르고 마음이 고운 아이라는 점 그리고 닮고 싶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요. 자, 3번.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 자, 소리, 단어, 구절 또는 문장의 반복. 자, 일단 이 시에서는 정말, 바보라는 단어를 반복했고 그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 어떤 문장? 너는 참 바보다 라는 문장을 반복했죠. 자,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죠.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시어. 시어는 시에 사용된 단어를 시어라고 해요. 식구 등을 이제 반복함으로써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정말 바보, 너는 참 바보다. 요 세 가지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자, 운율은 어떤 효과를 주느냐? 자, 운율은 음악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시에서는 시어 및 시구를 반복하여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옆에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인데 얘들아 이런 문제에 주의해야 될 게 4번 문제는 요구하는 답이 2개야. 어떻게 2개예요? 자, 보시면 보기에 드러나는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그러면 표현 방법을 일단 쓰고 특징을 서술하래. 그러면 특징도 써야 돼. 즉 답이 2개라는 거지. 그죠? 자, 먼저 표현 방법. 자, 이 시의 표현. 너는 참 바보다. 뭐 속마음. 이러이러하대. 그러면 표현 방법이 뭐예요? 표현하고 속마음이 반대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반어가 되고, 그죠? 특징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써야 만점짜리 답이 되죠. 그죠? 자, 5번. 자, 이 시에서 나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효과, 반어의 효과 물어보는 문제죠. 뭐 강조, 이런 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인 너의 좋은 점 혹은 본받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 6번. 자, 넌 바보다에서는 시어와 식구의 무엇을 통해 자, 운율을 형성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나요? 그치?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한다 그랬죠. 정답은 반복이죠. 7번.
자, 그렇다면 운율이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자, 옆에 이제 답이 뭐 나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죠? 7번 문제 답은 4번이 되죠. 그죠? 운율을 통해서 이제 나의 본받고 싶은 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9페이지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아까 전에, 자, 16페이지 있죠? 앞쪽으로 가서 16페이지로,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